i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임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저는 솔직히 제가 계속해서 폭락은 없을 거고 견조한 조정이 끝난 이후에는 우상향 쪽으로 계속 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조정이 오면 아마 블레임 하시거나 그러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래도 네 말이 점점 맞아 가는구나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전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자료와 차트를 기반으로 해서 제 생각을 강하게 묻어서 이제 표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고 종합적인 결론 판단은 이제 각자가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판단하는 게 항상 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판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여태까지.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크라켄이 US 달러 기준에서 7,960달러고 비트렉스가 7,960달러예요. 지금 현재 8,000불을 아직까지 못 찍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이게 강하게 갑자기 10,000불까지 찍는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자, 지금 여기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차트부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자, 지금 거꾸로 이 차트를 그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차트를 그린 사람은 구독자가 아니라 팔로잉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상상외로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을 보는 눈이, 차트를 그리는 눈이 거의 정확하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화살표를 거꾸로 제가 그려놨는데 이 차트를 뒤집어서 지금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단기적인 조정이 분명히 올 수는 있지만 앞으로 우상향 쪽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에 관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사실 차트를 거꾸로 뒤집어서 지금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살표가 거꾸로 서 있긴 하지만 이거를 오해하지 마시라. 우상향이라는 걸 분명히 인지하셔야 되고, 자, 그 논리를 뒷받침하는 게 이제 BNB 차트예요. 이게 보시면. 근데 BNB 차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추세선이 대각선으로 지금 고추세워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우상향 쪽이야. 제가 그래서 표현하기 위해서 화살표를 우상향 쪽으로 그려놨는데 이 추세선이 깨지지도 않았어. 비트코인도 추세선이 깨지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조사를 해보시면 아마 아실 거고, BNB 차트도 지금 선행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비트코인도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으로 동시에 커플링 장세로 움직일 거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는 거거든요. 근데 BNB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알트코인 시장도 전반적으로 이런 형태로 분명히 당분간은 갈 거다. 근데 조정은 분명히 다시 한번 오긴 오겠죠. 근데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코인이 또 있는데, 스토리지. 그래서 지금 제가 방송 준비하는 중간에 아마 이게 올랐을 거예요. 근데 스토리지를 단기적인 매매 시각으로 바라보셔가지고 아마 접근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성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스토리지. 그래서 스토지라고 하죠, 우리 표현할 때. 그리고 BTT에 관해서 제가 이 똑같은 차트를 한 번 더 이제 보여드리는데, BTT가 지금 1원 50, 1원하고 50 정도 지금 가 있는데, 이게 사토시가로 했을 때 15, 16 정도 아마 할 거예요. 근데 18 정도, 19 정도에서 조정이 아마 올 텐데, 그 조정의 진폭이 엄청나게 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18 정도 사토시 언저리에서, 근데 나는 그냥 홀딩한다 라고 하실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 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6월달 넘어가서도 분명히 괜찮은 수익을 분명히 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BTT 괜찮냐고 여쭤보셨는데, 저는 뭔가 어떤 코인을 추천해서 말씀드릴 때는 저점에 있을 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앞으로 오른다는 거에 관해서 제가 확신을 한다고 해서 중간에 달리는 말에 타는 거는 저는 그런 건 방송에서 잘 말씀 안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 의도를 잘 파악을 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BTT 가지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이더리움에 관해서 이제 지금 다른 코인보다 약간 늦게 지금 출발하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더리움이 아마 많이 오를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제가 어떤 분들이 여쭤보시면 제가 추천드리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오스도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이오스는 6월을 바라보고 지금 매집을 하는 거지, 이게 지금 5월 말을 위해서 매집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오스는 우리가
6월달을 위해서 매집해야 하는 코인이다. 자, 이더리움은 중장기적인 추세에서 분명히 매집할 구간이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더리움 그리고 에이다 마이너스 94.08%. 예. 그래서 지금 올라도 살짝만 아마 올랐을 거예요. 근데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에이다가 저평가돼 있고 되게 괜찮은 코인인데 지금 시총도 많이 깎여 있고 가격대가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갖고 흥미도 잃고 막 이렇게.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더 접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더 눈여겨보시고 사람들 입에 오르락 내리고 많이 하고 가격이 이미 올라간 거를 오히려 많이 추종하시기보다 오히려 찌그러져 있던 거 그러니까 방구석에 어디 처박혀 있던 거 있잖아. 이렇게 표현하면 뭐한데, 그런 걸 오히려 더 보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제 생각을 이제 말씀드린 거고, 네오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인 관점, 진짜 장기 포트폴리오로 추천드리는 코인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는 여러 가지 자료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거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어느 정도 아마 올랐을 거예요. 아마 지금 지난 그거보다. 근데 앞으로도 조정이 한 번은 더 올 텐데, 그때 조정의 가격이 또 폭락은 안 할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그럴 때마다 매집을 하셔도 중장기적으로 관점으로 보셔가지고 네오라는 코인도 분명히 나쁜 코인은 아니라는 거죠. 예, 비전이 분명히 있어요. 큰 시세를 줄 확률이 되게 높은 코인이고, 예,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 지캐시하고 링크코인에 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링크코인은 이미 많이 올랐어. 근데 링크코인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서 나쁘지 않다. 예, 이것도 만약에 추세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저항 구간이나 조정 구간이 오면 제가 봤을 때는 매집하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캐시, 예, 특히나 이제 지캐시도 마이너스 98%야.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 돈으로 따졌을 때 12만원 이하에서 매집해가지고 120만원에 매도해도 그거는 분명히 현실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2풀에 뭐 예를 들어서 60만원을 팔겠다는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른 현실적인 저의 어떤 그런 멘트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큐텀도 이제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97.33%야.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가져. 근데 저는 큐텀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코인이고 괜찮게 보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거를 어저께 오늘 들어서 조금 샀어요. 사실은. 예, 큐텀을 약간. 근데 이게 제가 단기로 보고 산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큐텀이란 그 코인이 가지고 있었던 가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타 코인에 비해서 사람들 언급이 없어. 지금은 욕도 안 해. 예,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코인이 많이 떨어지거나 시세가 안 오르면 욕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욕도 안 해. 욕도 안 한다는 얘기는 관심 받기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에이다는 떨어지니까 욕을 해. 근데 큐텀은 욕도 안 해. 욕도 안 한다는 얘기는 차라리 저는 그래서 관심을 가졌어요. 예.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거를 멘트를 드린 거고, OMG 같은 경우 오미세고도 제가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추천드리는 이유가 제 개인적인 어떤 그 견해만 거기 묻어있는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오미세고도 대대적인 어떤 그 자기네 어떤 개발 플랜에 관해서 6월달 들어서는 뭔가 발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시세 상승이 중장기적으로 나쁘지 않은 관점이고 지금 2,300 얼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2,700원에 물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하면, 말씀드리면 의미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거 조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세를 보면 답답하고 짜증나죠. 근데 그게 갈 놈은 간다니까요, 결국에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베리 실버트가 지금 보시면은 이더리움에 관해서 제가 어저께 게시판에 올려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이더리움 트러스트가 지금 앞으로 많은 기관 투자자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에 관해, 그런 상품에 관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국가에서 뭐 세기나 CFTC는 아닌데, 그런 단체, 국가에서 인정한 어떤 비공인 그런 단체에서 허가를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50% 정도 추진됐는데, 그게 100% 추진되면 이더리움이 앞으로 극적으로 되게 많이 중장기로 우상향할 확률이 되게 높다 라고 추세를 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베리 실버트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블룸버그나 이런 데다 했을 때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나는 이더리움 매집 끝났다, 이제 가격 올려줄 테니까 너네들이 먼저 살 놈은 사라, 이런 표현이거든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렇게 보고, 아까도 스토지 코인에 관해서 한 번 더 어떤 차티스트가 그린 거에 관해서 언급을 했는데, 스토지 코인이 앞으로 이 정도 상승은 할 거다. 예.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3675사토시에서 보시면은 기간을 딱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고 4800사토시. 예. 그러니까 25% 정도의 상승은 어느 정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인 매매를 좀 추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스토지 코인도 분명히 포트폴리오에 당분간은 넣으셔도 제가 보기에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거고, 자, 이건 비트코인 차트거든요. 지금 삼각수렴 구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야. 그건 현실이야. 사실이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자, 단기적으로 우상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이게 8,400불을 진짜 찍을지 안 찍을지 모르겠지만, 삼각수렴 구간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5월달 말까지 지금 이렇게 견조한 조정장세, 폭락 없는 조정장세가 저는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금 지리한 구간을 계속해서 8,400불을 뚫지 못하고 8,800불을 뚫지 못한 지리한 견조한 이런 어떤 흐름이 계속해서 이런 조정장세가 결국 펼쳐진다면 6월달하고 7월달은 진정한 상승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까져있는 사토시가로 많이 까져있는 알트코인들, 그런 것들이 진짜 많이 올라갈, 중장기로 되게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6월달하고 7월달, 특히나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7월달 말에서 8월달 초까지는 현금화를 많이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비트코인으로 많이 빠져나오셔가지고 8월 19일 이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이거는 언급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렇게 안 하시면 아마 알트가 8월달 어느 시점이 가면 그때부터 되게 많이 까질 확률이 높거든요. 한 30%, 40%?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만 조심하시면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거는 되게 인기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보는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우상향 중인 거는 사실이에요. 비트코인이. 근데 이게 비트코인이 이 사람은 지금 봤을 때 단기적으로 8,400불까지는 일단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7,980불인가 아마 그 언저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다. 근데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알트코인하고 커플링 장세로 당분간은 갈 거다. 그 다음에 조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대폭등은 없거나 대폭락은 없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고점은 살짝 낮아지고 저점은 올리는 거라서 막 고생하시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럴 것까지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자, 로빈후드라는 거래소가 있는데 미국 뉴욕서 BTC 등 7개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한다. 로빈후드 거래소로 아마 아실 거예요. 자, 근데 거기서 비트코인, 그리고 캐시, 그리고 SV,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이 7개예요. 근데 여기 도지코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도지코인도 분명히 사라지지 않을 코인 중에 하나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야. 사토시 코인 중에 괜찮은 코인이다. 그리고 요즘에 말이 많은 BSV도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 투자자는 BSV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빈번하게 아마 일어날 거예요. 시소 게임 하듯이 서로 물량을 주고 받고 하면서 핑퐁 게임을 할 텐데, 거기서 차익 실현을, 수익 창출을 많이 하시면 제가 봤을 때 그냥 홀딩하고 계신 것보다 조금 나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비트코인 다음은 근데 SV가 아니라 비트코인 캐시라는 거를 그거는 잊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틀 전인가 그저껜가 SV가 막 오르니까는 SV를 많이 가지신 분 같은데 SV만 살아남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의 착각이란 제가 항상 계속 말씀드리는데, 어떤 코인, 뭐 리플 코인만 투자하는 사람은 리플 코인만 살아남는다. 그게 거의 재패를 할 거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 시장에 진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 관념이야. 내가 사면은 무조건 그거는 잘 나가는 코인이고 그거는 반드시 될 거라는 거는 개인의, 어떻게 보면 개인의 너무 감정이 그러니까 감성이 너무 100% 충만한 어떤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성을 거기다가 덧붙여서 이성이 70%를 더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게 거꾸로 되면 착각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고. 자, 미국 유명 투자자가 90%가 젊은 투자자는 금보다 BTC를
투자를 선호한다. CCN에서 이게 이제 이번에 나왔나 본데, 밀레니얼 세대 투자자들 중 90%는 금과 같은 전통 해지 자산보다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나이 어리신 분들이 이쪽에 투자를 더 많이 하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주식이다 아니면 부동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앞으로 시간이 점점 흐르면 흐를수록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거는 소유의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 쉐어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더 낫고, 더 시간이 흐르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이 물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 세계에 가중돼서 부동산 가치가 일정 수준은 올라가겠지만, 결국에는 공유경제 시스템이면 부동산도 결국에는 공유라는 개념으로 우리들이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유의 종말이다 라는 단어를 제가 거기다 붙일게요. 그럼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자산의 비중이 점점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높여갈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비탈릭 부텔린이 이더리움 트랜잭션이 익명화 솔루션을 제안한다라는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제안을 했는데, 여기 익명화 솔루션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트론도 익명화 기술, 그리고 라이트코인도 익명화 기술에 관해서 채용하겠다. 뭐 G캐시하고 뭐 협업을 하겠다. 민불 사용하겠다. 그래서 제가 G캐시를 말씀드렸을 때는 여러 가지 생각에서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물론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 포트폴리오에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접붙어서, 일단은 중요한 건 이더리움도 그쪽 시장을 그쪽 어떤 플랫폼의 그쪽 성향을 조금 더 이제 추가를 하겠다.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미국의 2위 이동통신사 비트페이가 통해서 암호화폐 결제 지원. 우리나라로 따지면 KT죠. KT가 지금 보면은 통신망을 이용해서 암호화폐 결제에 관해 지원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잖아요, 또. 그러면 또 그 여파가 어떨까요? 전 세계에 미치는 여파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 뭐 시세가 지리하고 막 어떤 사람은 손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3년 4년 보면은 지금 가격은 사실 미미하다는 거죠. 지금의 손실은. 그러니까 리플 코인 투자하는 사람이 내가 500원에 사가지고 50원 까져가지고 막 벌벌 떠시는데 10,000원에 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지. 자,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 지금 보시면은 핀라라는 어떤 그런 약간 비공인 어떤 그런 기관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금융 상품 시장에 관해서 뭐 ETF라든가 이런 거에 관해서 세게 해서 결국 승인을 내줘야 하긴 하지만, 핀라는 그 하위 개념에 있는 어떤 그 기관이에요. 정부 기관은 분명히 아니긴 하지만, 근데 거기서 지금 보시면은 이더리움 어떤 그 자산 투자 상품에 관해서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아까 베리 실버트가 말하는 거에 관해서 얘기했죠. 근데 이 기사가 나왔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 시세가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한다면 나머지 산하에 있는 ERC20 전반적인 알트코인 시장 흐름도 나쁘지 않게 견조하게 아마 우상향을 할 확률이 되게 높다고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트러스트에 대한 핀라의 승인을 받는 것에 매우 흥분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디지털 통화 자산 관리자인 그레이스케일은 투자자들이 디지털 통화에 노출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이 개념이 사실 어떻게 보면 OTC 마켓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데, 많은 기관 투자자들하고 개인 투자자들을 되게 많이 불러 모을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 운영하는 지금 보면은 거기 이더리움 클래식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비트코인 캐시도 결국에는 이 상품을 출시를 할 거예요. 이더리움이 출시됐죠. 그러면 나머지 이더리움 클래식이 됐든 호라이즌이 됐든 뭐 G캐시가 됐든 결국에는 그런 코인들, 스텔라 루멘이 됐든 결국에는 그런 코인들도 분명히 들어갈 거다라는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 15년간에 지금 보면은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다우존스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그 공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골드 가격하고 실버 가격이 일단 조금 오르긴 했어. 1283달러, 그리고 실버 가격이 14달러 65센트예요. 근데 저한테 이제 댓글 다시는 분 중에 또 있어. 제가 금 가격을 말을 하면 금을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시고 추종을 많이 하시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반감을 사셔가지고 그러시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5년 후에
5년 후에 과연, 그러니까, 아니, 5년 후도 아니다. 단지 1년 후에 어디다 투자한 놈이 결국 웃고 있냐에,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괜히 그런 거에 관해서 악플 다시고 그러셔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예. 어차피 누구 주머니가, 자본주의 시장에서 누구 주머니가 더 두둑하냐에 관해서 그게 더 중요한 거지, 내가 오르지 않는 금덩어리 가지고 있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국에는 수수료만 잔뜩 내야 되는데 20%는 아마 내야 될걸요? 나중에 현물시장 가서, 도매상에 가서 파셔도? 자, 그리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보는 뉴스에서는 중국 주식만, 뭐 중국 망한다, 아마 지금 화웨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분명히 틀리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손정희하고 엮여있는 ARM도 분명히 뭐 여러 가지 어떤 손정희가 운영한 비전펀드의 어떤 축의 하나인데, 그것과 연결돼 있는 우리가 모르는 알고리즘적인 그런 어떤 투자 환경이 분명히 조성되어 있는 게 많아요. 예, 손정희의 돈이 중국 시장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게. 그래서 단편적으로 뭐 유튜버에서는 그냥 일개 기사 하나만 막 이렇게 막 소개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르는데, 궁극적으로 저는 제가 바라보는 큰 그림에서는 그냥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림자 금융세력도 이미 거기다 베팅을 한 상태인데, 제가 그 자료를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보시면 다우존스, 나스닥, US 달러 인덱스 지금 보시면 다우존스도 1% 정도 까졌어요. 예, 나스닥도 마이너스 1.58 까졌어요. 자, 이게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이 중장기로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화웨이만 망하고 무슨 뭐 어디 드론 만드는 뭐 중국 회사, 이런 회사만 망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애플도 꺾이고, 지금 보시면은 페이스북도 결국에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트럼프의 정치적인 어떤 그 신인도도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타결을 분명히 6월달 안에는 낼 확률이 되게 높아요. 예, 지금은 막 일부러 극적으로 극악으로 워스트 오브 워스트 환경으로 계속 몰아가는 것 같이 쇼잉을 할 뿐이라는 거죠. 예,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 건데. 자, 이거는 버크셔 해서웨이에 관해서 제가 이제 객관적인 어떤 그림자 금융 세력이란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 관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중국의 BYD 투자한 버크셔 미중 무역 분쟁에도 서로 윈윈 결과 나올 것이라고 여기 이렇게 이 기자는 표현을 했는데, 자, 이에 먼 거는 두 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는 아주 발달한 국가로 뛰어난 기술과 산업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 나라는 뛰어난 인재를 많이 가졌지만 산업혁명을 경험하지 못해 세계적인 영향력이 없다고 오늘 띄었다. 그리고 이 두 나라가 무역을 할 경우 두 나라가 모두 혜택을 볼 것이고, 이게 바로 윈윈 구조다. 하지만 낙후된 나라가 더 빨리 발전한 것이고, 앞서가는 나라는 자기 국민이 일자리를 잃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게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른 미국 정치인들의 중국에 대해 반감을 가지게 된 이유다라고 미중 무역 분쟁 배경을 설명했다.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 딱 이 문장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서구 열강에 있는 G7에 있는 많은 자금들이 그 밑에 산하에 있는 G20에 있는 중심권에 있는 나라들,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인디아, 이런 나라로 왜 많이 몰려갔냐 하면, 거기는 더 이상 먹을 게 없다는 거죠. 그림자 금융 세력 입장에서는. 그러면 거기 GDP, GNP가 결국에는 미국이든 일본이든 그런 나라들, 독일이든 이런 나라들을 추월할 수밖에 없고, 2030년이 가면 결국에는 그 신흥국들이 그 자리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GDP, GNP가 거기에 올라가면 군사력이든 아니면 다른 것든 수반에서 결국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런 버크셔 해서웨이도 결국에는 이미 그런 걸 보고 여기 들어간 거고, 이런 식으로 거대한 어떤 그 자금의 흐름은 지금 이동 중이고, 그 흐름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화웨이에 관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런저런 뉴스가 있는데, 결국에는 제가 몇 달 후에 보시죠. 몇 달 후에 화웨이의 판매량이 결국 꺾이지 않았다면 그걸 이정표로 여러분들은 지표로 삼으시면 돼요. 그냥 지금 나와 있는 뉴스만 단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반감을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디까지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구라는 나라를 저라는 사람이 붕 떠가지고 우주선에서 바라봤을 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재개발해야 될 지역으로
선진국, 선진화되고 많이 개발한 도시에서 많은 자본과 인구가 거기 가서 그거를 다시 재건하고 거기서 베네핏을 취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그게 더 낫다는 거죠. 예, 개인적인 어떤 그 이데올로기나 이런 거를 편협하게 섞지 않은 이성적인 판단 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 참석을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하셨다. 근데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 초상화를 직접 그리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은 아마 아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이 사람이 이빨 빠진 호랑이가 절대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앞장서서 지금 있긴 하지만 아마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있는 현 정권을 밀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들이 그리는 그림을. 근데 그게 결국에는 통일이란 그림하고도 결국 맥락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정권을 블레임하는 사람도 많고 전 정권을 추앙하는 사람도 많아. 근데 저는 전 정권을 블레임하거나 지금 정권을 블레임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하진 않아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관점에서 저는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그 측면을. 예. 그래서 그냥 단편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라는 거죠. 왜? 이분이 이재용 그런 어떤 그 회장님도 만나셨거든. 삼성전자. 그게 그냥 차 한 잔 마시려고 여기 왔을까요? 예.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 10주기 추도식 참석을 굳이 할 필요도 없으신데 거기 참석했다는 의미를 거기다가 잘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예. 어떤 의미일까? 과연 이 시점에 그것도. 예. 자,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어떤 그 뉴스하고 어떤 암호화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결론 지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뭐 시세의 우상향, 뭐 견조한 조정의 흐름, 어떤 그런 건 있겠지만, 지금 5월달 말까지 급등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고 있는 거고, 견조한 우상향 흐름은 있을 거예요. 약간의 중간에 조정은 있겠지만. 근데 진짜 상승장은 6월달, 7월달, 는 저는 되게 많이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은 10 며칠, 남은 뭐 9일, 8일 정도 되는 구간을 만약에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버티세요. 버티세요. 끝까지 버티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왜냐면 크게 올라갈 거거든. 반드시 올라가요.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